제가 2010년, 13년에 한국은행에서 국제국에서 근무할 때, 생각보다 이 돈이라는 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돈의 원리나 그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현대 경제 생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달러를 산다든가 하는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위험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투자가 너무 많아지고 너무 과해지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돈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들의 불안의 또 한 측면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고 있고 이자율 또한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의 가치가 변동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잘 안 변하거든요. FOMO라고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서 나만 이런 좋은 장에서 나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 더해서 이러한 돈의 문제가 어떤 우리들의 불안감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 실제로 돈이 그렇게 단순하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돈은 환율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을 통해서 그 상대적인 가치, 실질 가치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월급은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죠. 월급의 인상률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 자산 가격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돈을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달러를 산다든가 하는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위험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투자가 너무 많아지고 너무 과해지면 돈의 가치를 더 훼손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고 그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의 돈을 잃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의 신뢰를 유지시키고 그 가치 변동을 안정시키는 것이 돈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을 보존시키고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가장 중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대부분 이제 현금이죠. 한국은행이 만들어 찍어내는 지폐나 또는 주화 등을 우리가 현금이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현재 갖고 있는 돈은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현금이 아니라 은행 예금입니다. 가령 제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 친구들하고 돈을 거래를 할 때 그 돈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금을 갖고 주고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 예금 계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자의 계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현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현대 경제에서 은행이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금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만들어집니다. 바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채권을 형성하면서 대출자에게 예금을 주는 것이죠. 이 예금은 대출자에게는 부채가 되는 것이고 예금 자체는 은행의 부채입니다. 달리 말하면 돈은 결국 부채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대 경제 활동은 모두 이 부채의 기반 위에서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 위기는 이러한 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을 해왔거든요. 그것이 많아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많아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도 하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때 경제의 여러 가지 이런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예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이 부채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위기는 아니다. 유튜브 등에서 많이 보거든요. 사실 좀 많이 과장이 되어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1997년이라든가 2008년 그리고 2020년에 어떤 경제 위기를, 금융시장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갔던 이유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고 달러를 사면서 달러원, 원달러가 급등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다르고요. 우리나라엔 저축이 많고 그 저축이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등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많이 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 뭐 외환보유액이나 기타 민간에 갖고 있는 그 금융 자산, 달러 자산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도 잘 돼 있어서 그런 외환위기와 같은 그러한 위기를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환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환율이 높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돈이 해외 투자된다는 얘기는 국내에 투자될 어떤 것보다 해외 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거니까 한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런 일이 지속이 되면 일본과 같은 장기간의 저성장, 경기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의 상승을 어떤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경기 침체 대공황이라든가 우리나라 외환시장 같은 위기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그 이유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변신이라는 그 시각에서 지금 경제를 살펴보면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우리 경제에도 곳곳에 숨어 있고 잠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잠재적인 위험의 핵심에 있는 이슈는 소위 말하는 이지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200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는 여러 번의 금융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런 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나 각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그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고 안정시켰습니다. 돈의 홍수 속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위기 상황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0년, 13년에 한국은행에서 국제국에서 근무할 때 생각보다 이 돈이라는 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국내 문제만 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투자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현대 경제, 우리나라 특히 개방 경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 그리고 돈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야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그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움직임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굉장히 빨라서 국내 금융시장에 굉장히 그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금리 또한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금리가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영향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환율의 문제도 결국은 국경을 통해서 돈이 넘나드는 이런 현상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디지털 혁신이죠. 지금 IT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도움으로 지금 새로운 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그것을 베이스로 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뭐 범람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 그 자체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생활에서 교환해 쓰거나 어떤 가치 저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주식과 금과 같은 그러한 금융 자산의 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암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등장해서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 자산이 돈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돈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적인 어떤 창의성
그래서 완벽성 이런 것을 넘어서 화폐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안정성까지 이제 가미되어야지만 이런 새로운 그 디지털 화폐가 돈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얼마나 어떻게 신뢰를 확보해내느냐 이런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돈이 당연히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돈이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발전돼 왔고 어떻게 형태 변환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는 현대 화폐 시스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그 가치가 변하는지 어떻게 형태가 변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돈이 우리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돈의 원리나 그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현대 경제 생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책 돈의 변신은 제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한국은행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낸 어떤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정답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시려고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